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랑연라인 그룹 테드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박재인입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군요. 저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리더스쿨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긴장도 많이 했었고 어제도 저 내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는데 그냥 놀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놀면 되겠죠? 네. 아까 여기 왜 이렇게 설레세요? 했더니 누군가가 강의 들으려고요 하셨거든요. 근데 어떡하죠? 저 오늘 강의 준비 안 했어요. 이미 리더분들이시고 같이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성공으로 가는 길에 동무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 강의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수다 떨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어떠세요? 예쁘죠? 이번에 그랜드 캐년 갔을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의 제목은 가자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하고 이렇게 찍었어요. 의미가 있는 사진이고 따끈따끈한 사진이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라서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봤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파트너 사장님과도 함께하고 스푼 사장님과도 함께하지만 여기에 저의 지인들도 아무도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면 모를수록 몰라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계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킨 사업도 계몽을 잘하는 사람이 뉴스킨 사업을 참 잘한대요. 가르치고 배우고 습득시키고 그런 사람이 뉴스킨을 잘했다고 한다면 이제 3.0 시대에서 뉴스킨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고 소통 잘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하실 거라고 했어요. 공감하시죠? 네. 그 이에 따라서 제가 이 동영상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예. 여러분 왜 사세요? 물어보는 질문이죠. 왜 사세요? 왜 사냐고 묻거든. 먹기 위해서? 내가 많이 드릴게 그냥.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뭔지 아세요? 식욕, 성욕은 대나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 이게? 인간의 엄마만 자기 아기를 보고 감탄해 줍니다. 여기 인간 문명의 비밀이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엄마는요 하루 종일 감탄만 해줘요. 감탄만 해줘요. 누가 그랬어? 신기한 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국 사람이 다 똑같이 애한테 말 걸어요. 어떻게 말 거는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가르냐고 물어봐요. 누가 그렇게 직업을 해놓고?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엄마가 그래 뭐예요? 애가 평소에 하던 거하고 다른 걸 살짝 보여준다. 그러면 감탄하면서 어머머 확 잡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애 키울 때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회사 갔다 오니까 애가 오늘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봐 못 걸어요. 애가 오늘 엄마 했대. 그래서 엄마 해봐 못해요. 신기한 건 일주일 지나면 애가 걸어요. 일주일 지나면 애가 엄마 해요. 뭐예요? 엄마 본 거예요. 애가 나나 변화가 생기서 엄마 건드는데 확 잡아당겨. 엄마만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왜 살아요? 감탄하고 감탄 받고 싶어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림을 왜 그려요? 음악을 왜 작곡해요? 좋은 음악을 듣는다. 여행 왜 가요? 불나서 에펠탑 보러 가요? 아니에요. 에펠탑을 보고 이야 감탄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일간 감탄하신 기억이 있냐 이거예요. 이야 이런 기억이 있냐 이거예요. 있으시면 다행이에요. 없으시면 먹고 살았는데 인간이 아닌 겁니다. 왜? 감탄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또 룸사롱에 가는 거예요. 왜? 룸사롱에 가면 맛없이 감탄해 주거든요. 그래서 감탄을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남자 보고 감탄해 줬어요? 감탄은커녕 한탄만 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냐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좀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이런 표정이 되냐 이게요. 이게 인간의 표정이에요.
그래도 여자들은 행복해요. 왜? 여자들은 아이들 보고 감탄하잖아요. 애들 키운다는 게 힘들긴 하지만 끊임없이 감탄하는 거라고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감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감탄해줘요? 에? 공기차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잖아요. 회사 가면 누가 감탄해주냐고. 감탄 안 해준다. 여러 속으로 아니 뭐 감탄할 일이 있어야 감탄을 하지.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 그러나 심리학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울면 슬퍼진다고 해요. 감탄할 일이 없지만 감탄을 하면 감탄할 일이 생겨요. 실제로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주 내가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처음 왔는데 말이에요.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KBS 특강이라는 걸 생방송으로 하재요. 나 자신 없다 그랬더니 PD가 걱정하지 말고 오면 잘할 수밖에 없대요. 그게 뭔 소리냐? 자기네가 비싼 아줌마들을 불러다 놓겠대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줌마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비쌉니까? 이 아줌마들은 감탄을 잘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강의 들어오고 있으니까 PD가 아줌마들한테 가더니 자 집중 연습 한 번 더 합시다. 자 1번 우와 2번 이야 이걸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딱 썼는데 아줌마들이 하나도 나를 안 봐. 뒤에 PD만 봐. 1번 우와 2번 이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신기한 건 아줌마들이 돈 받고 하는 건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감탄하니까 내가 강의를 갑자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왜? 감탄을 받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날 보고 감탄해줘서 인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할 때 응원하면 왜 축구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탄을 받으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아줌마들이 감탄하니까 내가 강의 잘해요.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줌마들이 더 이상 피디 안 봐. 날 봐. 재밌으니까. 재밌죠? 감탄하죠. 재밌죠? 감탄하죠. 선순환 일어나요. 선순환. 잘 돼가는 집안 이런 겁니다. 잘 돼가는 부분 이런 거예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반응 없어. 맥빠져 재미없어. 맥빠져 악순환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 오면 무슨 얘기하면 그랬어? 이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미쳤나일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아무도 나무 감탄하지 않거든. 자, 잘할 수 있어요? 다시 편하게. 이야, 잘하실 수 있죠? 하나, 둘, 셋. 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겠어요? 왜 제가? 사세요? 왜 사냐고 묻거든. 먹기 위해. 물론 영상 내용이 다 좋았거든요. 첫째로 이제 영상을 듣는 동안 이렇게 자리 정돈이 다 되었어요. 오실 분들은 다 오셨고 자리 정돈 되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감탄해 주시면 저는 엄청난 김정은을 능가하는 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탄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어가 남편이었지만요. 남편을 파트너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그리고 남편을 형제 라인 옆에 있는 사장님을 한번 바꿔보실래요? 100% 그룹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거든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감탄하고 좋아지고 감탄하고 좋아지고. 그런데 우린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요. 리더스쿨이시기 때문에 리더분들이시잖아요. 한탄하면 또 파트너들도 우울해지고 나도 우울해지고 한탄하고 우울하고 한탄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요즘 의도적인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광주에서는 저희 식구들이 아무도 못 왔어요. 왜냐면 오늘 저희도 리더스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번 저희 리더스쿨의 주제는 감탄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룹의 분위기 그리고 광주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확 한번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감탄하라라고 주제를 정했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옆에 분이 이를테면 제가 엊그제 머리를 잘랐어요. 저희 제가 이러고 센터 하겠더니 저희 센터 식구들이 이야 이러다 군대 가겠네 그렇게까지 감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탄을 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업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랑연 랠리에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 스토리를 대부분 모르시겠군요. 이건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여기가 저고요.
이건 저희 집 거실에서 저희 엄마가 참 재밌는 분이세요. 어느 날 그냥 흰 티에 청바지 입고 모여 이러면 저희 이모들이랑 싹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사진 한번 탁 찍고 저녁 먹고 얘기하고 헤어지고 그걸 저희 엄마 뉴스킨에서 배우셨어요. 저희 엄마 1대 스폰서 사장님이시느라 뉴스킨을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 그리고 제가 사업을 했고요. 그러다가 여수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이렇게 뚜레쥬르하고 카페메네 트랍탑 원룸 사업까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던 저희 이모가 어느 날 너 왜 나한테 뉴스킨 사업하자는 얘기 안 해? 돈 냄새는 뉴스킨 더 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큰이모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고요. 서울에서 수학이랑 경영학을 전공하던 저희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저희 1대 스포너 사장님 서현희 사장님 딸이죠. 이 친구가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 친구의 남동생이 서울에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한 3달여 전에 저희 남편의 누나 부부가 또 뭔가를 사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냐.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흘린 거거든요. 흘려서 사업 설명하고 두 부부가 또 사업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한 달여 전에 저희 남편이 또 회사에 조기철 사장님과 긴밀한 얘기를 몇 번 나누더니 저한테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사표를 쓰고 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전업을 해서 완전 다단계 가족이죠. 저희 가족은 완전 지금 열심히 재밌게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한 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타이밍도 맞았고 시대적인 타이밍도 맞았고 저의 간절함도 있었지만 그러기까지는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 엄마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만 들려드려야겠어요. 시간이 많지만 제가 1시간 하는 거 맞죠? 네. 저희 엄마는 여기 지금 상장 보이시죠? 보험 설계사를 20여 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보험을 하려고 했던 성격이 아니었고 너무너무 극소심한 A형이시거든요. 누구한테 처음 만난 분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들어간 곳이 아이를 키우다가 직장을 들어가고자 하니까 들어갈 곳이 없었대요. 남의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중식당, 호텔 중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시게 됐었거든요.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만한 후라이팬을 매일매일 닦아야 되고 기름 전내가 옷에 다 배고 몸에 다 배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고 내가 후라이팬을 10개 닦은들 20개 닦은들 월급은 똑같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활이 좋아질까 궁리를 하던 그때 당시에 막 자동차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었대요. 자동차 보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본인이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곳이 보험회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고의 노력을 하셨고 그 끝에 매년 이렇게 연도 배상을 다 수여하시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이요. 그래서 H그룹의 정몽윤 회장이라는 분도 이렇게 대전 이남으로 내려오시면요 항상 저희 엄마랑 1대1로 미팅을 하실 정도로 그 정도의 설계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부터 본성이 보험 설계서를 너무 잘할 것 같은 분은 아니셨고요. 본인의 딸은 본인이 겪었던 그 가난을 배를 딱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와이가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런 엄마를 뒀기 때문에 덕분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했겠죠. 물론 저도 대가지불이 있었어요. 저는 졸업사진이 가족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졸업식 때도요. 졸업식 딱 끝나면 저희 엄마가 딱 와서 저를 픽업해서 집에다 태워다 줘버려요.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거 드시죠? 전 한 번도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저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시면서 그 책임감 있는 등을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저는 알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걸. 얼마나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예전에는 보험 설계사라고 얘기도 안 했었죠. 보험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자가 보험을 잘하면 안 좋은 소문도 막 이렇게 내고 그랬었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그런 소문을 제가 안 들으면 좋은데 어렸을 때 저도 다 듣고 있었거든요. 눈치가 빤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것들을 그냥 그래. 우리 엄마가 한 번도 힘들다, 고되다, 못하겠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든든한 등을 보고 자란 저 또한 그래 우리 엄마가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이것쯤이야. 도시락도요 소풍 갈 때 한 번도 엄마가 싸주신 적이 없고 저는 항상 사가지고 갔었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임원을 했었지만 선생님들의 도시락 한 번도 싸주지 않으셨던 그런 엄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은 그 엄마의 든든한 등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 엄마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20살이 넘어가고 성인 되면 난 당연히 억대 연봉자가 되겠지? 웬걸요? 30만 원, 50만 원 벌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했었거든요. 프랑스어 석사를 전공하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조교 생활을 했었어요. 월급이라는 돈을 매달 꼬박꼬박 받는데 30만 원씩 매달 3년 동안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강의를 하면 시간 강사들이 돈을 얼마씩 받게요? 50만 원씩 받아요. 네. 월급이 50만 원이고요. 그런 생활을 그냥 해야 되고 그런데 풍미유진도 해야 되잖아요. 석사고 박사고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점심도 좋은 데서 밥 먹어야 되고 SNS 사진도 좀 찍어서 미니홈피에 올려줘야 되고 막 그 권위의식 어깨에 뻥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 걸 느끼면서 생활을 하던 차에 그래 이제 석사를 마쳤고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취직을 할 데가 없어요. 차라리 학사만 마치고 취직할 걸.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등 떠밀리듯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뉴욕 맨하탄으로요. 문화 경영을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맨하탄으로 유학을 결정을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환율이 1,600원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땠겠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저희 엄마는 더 열심히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셨고 물론 저희 아빠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아빠는 개인 회사에 그냥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돈이랑은 약간 거리가 먼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본인이 생계를 다 책임지면서 딸의 학비, 생활비 제외하고 학비 제외하고 생활비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매달 그거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셨겠죠. 하시다가 제가 방학을 맞이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엄마는 바로 쓰러져 버리셨어요. 긴장이 탁 풀려버리신 거죠. 딸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못 보고 살다가 봐서 그 긴장감이 확 풀어진 것도 사실이었고 몇백만 원씩 매달 내가 충당을 해줘야 되고 2등이 1등 되려는 그 스트레스보다 1등이 혹시나 2등 돼가지고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 불안감이 더 크잖아요. 그걸 하루하루 그냥 막 억제어서 살다가 저를 보니까 그게 긴장이 탁 풀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돼요. 실려가시게 돼요. 실려갔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하시는데요. 병명을 몰라요. 디스크인 줄 알고 디스크 주사를 2대나 연속으로 맞았는데도요. 원래 그건 마약 성분이라서 맞으면 바로 진통이 다 멈추는 건데도 불구하고 진통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며칠 동안 원인을 찾다가 신경외과로 이제 진료실로 들어가게 돼요. 진료실로 들어갈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어요. 아까 저 일대 파트너 사장님, 서연이 사장님과 그러니까 이모와 제가 엄마를 휠체어에 끌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혔는데요. 아무 말 없이 의사 선생님이 바로 입을 벌려보라고 하더니 그 남자의 큰 손을 엄마의 입속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입을 벌리라고 하고 그 큰 손을 양손을 다 집어넣고 그때부터 아기를 붙잡고 아기를 비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턱 관절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아플 것 같고 옆에서 보는 저는 막 소름이 끼치고 너무 싫었는데 엄마는 이러면서 눈물 한 방울만 탁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병입니다. 아줌마 이렇게 살아서 병에 걸리신 겁니다. 왜 이렇게 사요? 응?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요 아줌마? 이렇게 살면 자식이 알아줘요? 남편이 알아줘요? 왜 이렇게 사요? 왜 이렇게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사요? 이렇게 사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자식도 몰라주고 와이프도 몰라줍니다. 우리 왜 이렇게 삽니까? 이러면서 아프면 아프다 소리치시고 울면 슬프면 울고 싶다고 엉엉 우세요. 이러면서 막 다그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조금씩 어색하게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하셨고 몇 분이 지나자 저희 엄마도 대성통곡을 하시기 시작했고 그 방에 있는 저도 저희 이모도 의사도 간호사도 다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분이 흘렀을까 10분이 흘렀을까요? 저는 저희 종교가요. 저희 언니가 스님이세요. 비군이세요. 종교도 이제 뭐 불교고 저는 이렇게 간증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자 의사 선생님이 눈물 닦고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걸어보세요. 하는데 희한하게 엄마가 그냥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병실을. 휠체어 타고 들어갔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막 손을 내치던 그런 분이요.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그 길로 서울의 현대아산병원에 1박 2일 진료를 받으셨고요. 건강검진 받으셨더니 원인은 정신병적인 그런 원인이 나온 거예요. 스트레스성 근육병이었어요. 사장님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어느 날 엄마가 그 아픔이 조금 가실 때쯤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난 너한테 바로 보험을 물려주면 네가 바로 역대연봉자가 되지만 난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0.0001%도 없었다. 나의 지난 과거는 내 피와 뼈와 땀과 노력과 그리고 내 젊음을 다 깎아가지고 돈과 바꾼 느낌이 든다. 저는 그때 느낍니다. 돈과 가치는 다르다는 거. 돈의 가치가 어디에서 버냐에 따라서 다르게 매겨진다는 거. 물론 저는 보험 설계사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자본주의에 꽂힌 돈이죠. 돈을 많이 버시면 권력과 이퀄이 돼요. 여성의 인권 신장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 바로 보험 설계사분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 엄마 너무너무 존경하고 저희 엄마 20년 세월을 너무 존경하는데도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였어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저희 엄마는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되돌아보니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누가 얘기해도 서현숙하면 그 H해상 화재 보험에서 서현숙하면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파서 한두 달 누워있다 보니까 커미션 뚝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배신감을 엄청나게 느꼈고 그때 저희 윗집에 사시는 저희 랑연라인 그룹 테드의 수장이신 윤영순 사장님이 저희 스폰 사장님이시거든요. 저희 윗집 이모예요 원래. 그러니까 윤영순 사장님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8년 전쯤에 저희 엄마한테 뉴스킨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 엄마는 뿌리쳤었고 니까 집게 나한테 180도를 쓰라고 그래? 화장품을 팔라고 그래? 이러면서 속으로 되게 안 좋아하셨었대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지나보니까 이게 웬걸요? 엄마는 여전히 8년이 지난 그때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었고 퇴근하면서도 집에 들어오다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면 누가 지금 사무실에서 나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지? 다시 들어가가지고 누가 있는가 보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엄청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2달 쉬어보니까 커미션 뚝. 그런데 윤영순 사장님은 생활이 점점점 나아지신 거예요. 8년 전에는 비록 엄마보다 많이 힘드셨지만 8년이 지난 후에는 엄마 이상의 커미션을 받으셨고 이상의 커미션을 받으셨지만 삶의 질이 너무너무 달라졌던 거죠. 시간을 활용하는 그 퀄리티가 너무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뉴스킨 알아봐야겠다 라고 뉴스킨을 알아보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싫었죠. 여태까지 엄마 뭐 하시니? 물어보면 저희 엄마 보험 설계사세요 라고 얘기를 자신있게 못했었어요. 솔직히 좀 창피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그걸 탈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제 뉴스킨 그때는 다단계 피라미드 막 이랬었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바보 같죠. 전 뉴스킨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저랑 정말 친했던 언니들이 있었는데 완전 골드미스들 40대 이후에 싱글들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자리를 얼마나 잘 잡으셨는지 랄프 로렌 아시죠? 랄프 로렌 디자이너 중에서도 상임 디자이너, 치프 디자이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맨하탄에서요. 그리고 시티뱅크 은행원 중에서도 VIP실에 있던 은행원 언니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골드미스들이었어요. 멋있는 언니들이었는데 그 언니들이 제니야 우리 스키장 갈까? 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스키장에 가게 됐는데 그 언니들이 꺼내는 게 다 뉴스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들이 2잡, 3잡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간 언니들한테 뉴스킨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킨? 한국에서 그 이모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런 뉴스킨 아니네? 나는 방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뉴스킨 아니네? 제 인식이 한번 됐었죠.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삶을 바꿔주는 그런 도구로도 쓰이는구나 미국에서는. 제 인식을 했었는데 우리 엄마가 하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리려고 같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3번 만에 리크루팅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안 하더라도 내가 해야겠다. 왜냐면 아까 보셨죠? 저희 사촌 여동생하고 저의 취미는 뭐였냐면 둘이 커피숍에 앉으면 이 커피숍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케팅을 써야 되고 이런 걸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저희 엄마 대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을 모으셔서 자수성가한 케이스들이세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했던 얘기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대에서 더 성장하거나 더 타락해버릴 거다. 우리의 부모 대에는 조금만 벌어서도 아껴서 잘 살 수 있는 대였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대가 아니잖아. 많이 벌어서 잘 쓰면서 더 열심히 좋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 친구랑 항상 그 여동생이랑 저랑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오죠? 그래서 그냥 엄마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결심했죠.
그때 당시에 저는 박사학위 중이었고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문화재단에 다니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셨던 저희 선배 언니들을 뵀는데 저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죽어도 저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뉴스킨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저는 뉴스킨은 안 하겠어. 나는 그냥 여기서 박봉이더라도 여기서 있을래. 왜냐면 그냥 어깨 뽕 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뉴스킨은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3번 만에 제가 리크루팅 된 이유, 정명훈 사장님의 강의였어요. 전 일본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한마디에 정상 고노 시고토와 다이엔다요. 그 말.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아시나요? 네, 사장님. 혹시 일본어 전공하셨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정상 고노 시고토와 다이엔다요. 이 일 정말 힘든데 괜찮겠어? 그렇게 하면서 리크루팅을 하셨대요. 가네코 가츠미 사장님이 정명훈 사장님한테. 그러면서 계속 고노 시고토와 다이엔다요. 고노 시고토와 다이엔다요. 이 얘기를 계속 외치시는데 그래 무슨 일을 할 때 날 리크루팅 할 때 이거 쉬운데 너 한번 해볼래? 이런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한다면 성공하는 그 일? 그래 나 우리 엄마 딸인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성공한다면 해봐야겠다. 그러고 저는 선택한 게 뉴스킨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했고 선택하자마자 승승장구 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를 보고 저를 보고 했던 생각,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이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인데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더라. 근데 그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집중하는 거더라. 근데 집중했다면 결과를 내야 되는 거더라. 결과를 내려면 근데 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집중을 하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방향을 잘 잡으려면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셨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도 뉴스킨 이전에 보험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저 또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선택이 조금 미스가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뉴스킨 안에서도요. 저는 뉴스킨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방향을 잘못 잡고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더디 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저한테도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드린 얘기들 중에 좀 빠졌었지만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교수님한테 큰 상처를 입었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100 제가 세금 떼고 여직원들 중에 돈 제일 많이 받았었거든요. 박사과정이었기 때문에 세금 떼고 114만 7천 원씩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고액 연봉자였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그 연봉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어떠한 교수님이 160만 원 줄게 나랑 사업계획서 쓰자 해서 제가 성공을 시켰고 1억 10일을 따냈어요. 그런데 130만 원 줄게 120만 원 줄게 110만 원 줄게 미안해 60만 원 줄게 하더니 어느 날부터 연락을 툭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도 겪어보지 않았던 제가 29살 때 극심한 5춘기, 6춘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했던 타이밍에 제가 또 뉴스킨을 만난 것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위기였지만 그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배신을 때려주지 않으셨으면 전 아직도 30만 원, 50만 원에 목매달고 114만 7천 원에 목매달고 야근 수당 받으려고 저녁 먹고 다시 들어와서 카드 끌고 야근 수당 받으려고 3시간 더 일하다가 갔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회가 찾아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도구 뉴스킨. 뉴스킨 승승장구 했을 것 같았지만 저는 시작하면요 1년 만에 팀에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기고만장해서 시작했거든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사준 밥이 몇 끼고 커피가 몇 잔이고 내가 걔들을 얼마나 걷어먹였는데 내가 쓰자면 쓰고 내가 사업하자면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쓰는 화장품, 내가 입는 옷 브랜드 맨날 팩 보고 다 따라가서 사고 그러더니만 왜 뉴스킨은 따라 쓰지 않고 따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희한한 애들이에요.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승승장구하지 못했던 이유 걸림돌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걸림돌.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냐면요. 기대하세요. 감탄할 준비하시고요. 이거였어요. 얼굴이 어때요? 대박이죠? 정말 쪽팔려서 제가 이걸 네,
이거 몇 개월 안 됐어요. 지금 한 3번째 공개하나요? 저 이거 공개 못했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29살 때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 생일날 이때도 얼굴 여드름 뜯고 있잖아요. 생일 파티 하면서도 여드름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가슴, 등, 얼굴, 화농성 여드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미국에서 있으면서 다 밥을 사 먹잖아요. 비만도 너무너무 심했고요. 그래서 몸이 이랬었어요. 여자 정용돈 같다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상처받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몸이 이때 근데 사실 이거 뉴스킨 본사에서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포샵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림프 꽉꽉 막혀 보이시죠? 역기 선수 같죠? 네. 그런데 이런 얼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런 외모가 저한테는 큰 걸림돌이었었어요. 누군가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뉴스킨 아세요? 저 뉴스킨 사업하는데 뉴스킨 한번 써보시겠어요? 얘기하면 눈빛으로 말해요. 너부터 고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콜드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업했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순간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 내가 외모로 안 먹힌다면 내 눈빛에 힘을 더 실어야지. 내가 사업성을 더 잘해버려야지. 목소리에 확실히 더 갖고 더 열심히 보상 풀어야지. 그렇게 했더니 저는 소비자보다 사업자들이 더 많이 달라붙게 됐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루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또 생깁니다. 루비가 되었지만 저는 스폰서 사장님이 다 여수에 계시고 대구에 계시고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려면 저는 여수, 경주, 대구, 서울로 왔었어야 됐어요. 시스템은 광주에 없었고 다 맞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루비가 됐었지만 하나 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큰 걸림돌이었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파트너들하고 형제라인 사장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모여서 독서 토론하고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아침마다 모여서 갈릴레이 하면서 미팅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도 갈 사람들은 가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나 정말 헬시클럽 하고 싶은데 나 정말 리더스쿨 돌리고 싶은데 나 정말 리더스쿨 듣고 싶고 투잡스쿨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듣고 싶으면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센터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 준비를 하자. 그래서 2기수 동안 여수로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회식클럽 마스터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회식클럽 수석 컨설턴트가 됐고 그러면서 또 리더스쿨을 또 마스터하기 시작했고 투잡스쿨을 마스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센터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돌리려면 강의력을 키워야 됐기 때문에 강의력을 그때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키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몫을 보고 다녔죠. 그리고 고민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남편한테 부탁해서 남편 회사에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바로 제가 광주에서 센터를 오픈하게 됩니다. 시청 바로 뒤편에 있어요. 네. 그때 정말 저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희 센터 제 카스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카페처럼 꾸며놨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센터를 오픈해놓고 너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회식클럽도 여기서 돌릴 수 있고 투잡스쿨, 리더스쿨, 독서토론, 아침 미팅, 갈릴레이 다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 혼자 출근하고 제 파트너 하나 출근하고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랑 사장님들하고도. 그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 끌어올리는 데까지가 1년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남편하고도 만나서 사는데도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늘도 정남인데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면 형제들이 덜 싸워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센터에 안 계시잖아요.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6개월을 센터를 오픈해놓고 나서도 시스템은 열심히 돌리는데 형제라는 사장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제 피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냈었어요. 티끌 같은 노력으로 태산 같은 결과를 바라지 말라. 저는 제가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티끌 같은 노력이었고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더라고요. 네, 찍으시니까 넘기고 있는데 힘들어도 흔들리지를 못했어요. 혹시 꼬리잡기 놀이 아세요? 저는 처음에 뉴스킨 사업 시작할 때 저희 스폰서님한테 저한테 두 마디 해주셨거든요. 꼬리잡기 게임을 연상해. 네가 앞에서 살짝 휘우치면 가장 뒤에 있는 꼬리는 휘청할 거야. 네가 힘들어도 미동도 하지 마. 너는 리더라면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씀 해주셨었고요. 하나의 말씀은 너가 정말 갖고 싶은 파트너가 있다면 그 파트너처럼 네가 행동해야 돼. 스폰서에게. 스폰서의 오른팔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리더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앞에서 뛰어내려버리는 거.
이 영상은요, 제가 그 사진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따온 건데, 저희 엄마가 보여준 리더십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어느 날 저희 엄마는 막 도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갖고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 번지점프를 하고 막 오셔가지고 제가 너한테도 한번 해주고 싶어 이러면서 제주도를 끌고 가셔가지고요, 그냥 제 앞에서 휙 뛰어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저 원래 롤러코스터도 엄청 잘 타고 바이킹 정말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뛰어내리니까 나도 뛸 수 있겠지 하고 뛰어내렸어요. 한 번 주춤하면 다시는 못 뛴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훌쩍 뛰어내렸는데 그때도 제가 고소공포증이 생겨버렸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배운 리더십은 그거였어요. 엄마가 찍소리 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거. 엄마가 그냥 막 참아내면서 재밌게 뛰어내리니까 저도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었잖아요. 재밌네. 이게 리더십이네. 나중에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런저런 디딤돌도 있었고 거림돌도 있었고 그 거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넘다 보니까 그때그때를 극복하다 보니까 여기가 저희 센터거든요. 그룹도 생기게 됐고 팀들이랑 이렇게 재미있는 문화도 생기게 됐고 동안클럽도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는 형제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문화가 있어요. 월요일 아침마다 허그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해가 생겼을 때도 그냥 쑥스럽지만 한번 안고 잘 지냈어요?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면 다 풀려버려요.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갖는 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꿈은 원래 아나운서인데요. 아나운서를 꿈을 꿨던 제가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아나운서랑 점점점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뉴스킨 하면서 이렇게 몇 천 명 앞에서 사회도 보고 꿈을 이루고 있어요. 꿈이 별건가요? 여러분들처럼 위대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도 할 수 있고 아나운서보다 더 자부심 많이 느끼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열심히 밥상 차리시면요, 남편이랑 아이들은 맛있게 먹어요. 근데 엄마는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항상.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아침 미팅 제가 막 주관해가지고 하고 나면요, 질이 쫙 빠져요. 저 혼자 원맨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초대 세미나, 제가 강사를 열심히 초대해가지고 초대 세미나 열면요, 형제라는 사장들은 열심히 초대를 막 해요. 근데 저는 강사를 초대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초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인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있고 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조기철 사장님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위로 6대 아래로 6대를 먹여 살리는 그 사업자가 있대요.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이게 효자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형제라인들 성장시키고 형제라인들 독려해가지고 성장시키면 스폰서들이 웃겠죠. 스폰서들이 행복해지시면 나도 행복한 거고, 그러면 내 파트너들도 형제라인 사장들과 함께 독려해서 같이 잘 커나갈 거니까 위로 6대 아래로 6대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자가 난가 보다 하면서도 한켠은 이렇게 좀 공허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조기철 사장님이 저한테 카톡이 한 통이 옵니다. 더할 나위 없었다 제니, 2014년 네가 너만의 바둑을 뒀다면 더할 나위 없었다, 고생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대낮이었거든요.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었는데, 나 남만 성장시키고 내가 성장을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꾹 참고 있었는데 그냥 바늘로 콕 터트려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카톡을 보내셨지? 내가 힘들어 보였나? 나를 위로해주고 싶었나? 지긋지긋하다. 나 정말 성공해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재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여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 낙천적인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더라고요. 긍정적인 것과 낙천적인 것은 엄연히 달라요. 긍정적인 것은요,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근데 저는 낙천적인 사람.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시스템 돌리다 보면, 열심히 시스템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낙천적인 거였어요. 뉴스킨 처음에 시작할 때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한대요. 돈 번대요. 그거 믿었었거든요. 절대 믿지 마세요. 리더스쿨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리더들은 그냥 등 떠밀려서 버는 돈 벌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진취적으로 나가서 벌고 싶잖아요, 돈을.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긍정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여유라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난 결국 게으른 사람이었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걸 회피했을 때 나한테 더불어 얻어지는 게 게으름이었었어요.
여유는 내가 선택해서 취득하는 게 여유지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걸 회피했을 때 나한테 오는 게 게으름이더라. 아, 나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의도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절대 바디갈바닉 남 등 안 밀어주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업을 전달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바디갈바닉 등 밀어주면 아, 뉴스캔 사업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안 딸려올까봐. 그런데 제가 바꾸기 시작했어요. 언니한테만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바디갈바닉을 계속 문지르면서 보상을 풀고 사업 설명하고 내 마이스토리 풀고 가족한테도 해야겠다. 가족한테 암만 해도 안 된다는 그 사업이 가족한테 핍박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친지들만 모였다면 확 푼다면서 이렇게. 그래서 막 제품을 팔려고. 그래서 싫어한다면서요. 나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족한테도 선의의 힘을 베풀어야겠다. 사업 전달해야겠다 하고 했더니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2014년 12월달 제가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루비였고요. 3000.23점 포인트 다 아시죠? 뭐 얘기 안 해주셔도 정말 신도 맞추기 힘들다. 0.23점을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한 2900점 됐을 때 제가 맞췄겠어요? 2200점, 2300점 정도 됐었는데 제가 억지로 맞춘 게 바로 이 점수였었어요. 정말 짜증났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지만 내 패턴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2015년도 2월에 라피즈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라피즈로 떨어졌는데도 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 포인트 보시겠어요? 8500점이 넘었죠. 이때 제가 발을 4개 달고 다녔을까요? 5개 달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48시간으로 쓰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너지를 내야겠다. 그룹을 키워야지. 리크루팅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시 열정을 품고 목소리에 에너지를 실어서 열심히 사업을 전달했더니 2월달에 라피즈로 떨어졌지만 포인트는 8500점이 넘었었고 3월달에도 여전히 라피즈지만 2만 점이 넘었어요. 라피즈에서 3월 라피즈가 4월 다이아몬드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 창피해서 이 얘기 하기 싫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면요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냥 라피즈가 한 단계 다시 루비가 되고 그리고 에메랄드가 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루비에서 라피즈 떨어졌을 때요. 다시 루비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절대 루비 될 수 없어요. 루비에서 라피즈 떨어졌을 때요. 내 인생에 에메랄드는 없어. 루비는 없어. 나 바로 다이아몬드 직진이야. 했을 때 그렇게 결심했을 때 제가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었던 에너지가 막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4명, 5명 LOI가 들어갔고 6월 달에도 제가 이제 로마방에 들어가게 되면서 6월 달에도 5명 LOI가 또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블루다이아몬드를 진행하고 지금도 티메리트의 목적을 듣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거든요. 꼭 블루다이아몬드를 먼저 하고 티메리트를 해야 된다는 법 있나요? 없잖아요. 2월 3월 라피즈가 다이아몬드도 됐는데 뭐 티메리트라고 못 될 거 있겠어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게 없더라고요. 어제와 똑같이 살기를 바라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예요. 정신병자는 안 돼야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더할 나위 없었다. 예스. 저는 이게 조기철 사장님이 지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감동했는데 와 이런 천재 막 이랬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드라마를 못 봤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하면서 봤더니 더할 나위 없었다가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였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는 엄청 큰 감동이었다는 거. 이 드라마에 나왔던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극작가 보들레르의 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취하라. 항상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 당신의 어깨를 무너지게 하는 가증스러운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은 쉴 새 없이 취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에 취한다? 술이든 시든 도덕이든 그 어느 것이든 당신 마음대로이다. 그러나 어쨌든 취하라. 때로는 궁궐의 계단에서 도랑가의 초록색 풀이에서 혹은 당신 방의 음울한 고독 가운데서 당신이 깨어나게 되고 취기가 감소되거나 사라져버리거든 물어보라. 바람이든 물결이든 별이든 새든 시계든
지나가는 모든 것, 슬퍼하는 모든 것, 달려가는 모든 것, 노래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에게 지금 몇 시인가를. 그러면 바람도 물결도 별도 새도 시계도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다. 이제 취할 시간이다. 사장님들이 취하시면 어떠한 결과든지 취해서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그래서 그 취기가 감소하게 될까 제 열정과 에너지를 막 끌어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취할 것인지.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네, 과거 사람들은 2015년을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학생들은 발나라로 수학여행을 떠나고, 또 달리던 자동차가 도로가 막히면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르고, 뭐 이런 걸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상상은 얼마나 현실이 됐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타임머신을 타고 2015년으로 가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죠. 백투 더 퓨처.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경을 쓰고 있네요. 네, 기묘한 모양의 전자 안경을 쓰고 다니는 주인공들. 이 안경으로 TV를 보거나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었는데요. 예. 네, 이렇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상상 속 안경은 구글 글래스로 현실화됐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돋보이죠. 전화 받는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까지 기능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자,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잖아요. 네,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했었는데요. 자, 이것도 현실화가 됐습니다. 아직 금속 바닥 위에서 2-3cm 뜨는 것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예. 호버보드라고 부르죠. 예. 자, 영화 속에서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씹는 사람의 발 사이즈에 딱 맞게 끈으로 자동 조여지는 최첨단 운동화. 네, 지난 2011년 이미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었고요. 또 신발끈을 자동으로 묶어주는 기능도 개발 중이어서 올해 나이키에서 출시될 거란 소문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소문이 솔솔 났는데 자,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2000년대 생활시장을 예측한 35년 전의 만화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누가 믿든 믿지 않든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로.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될 거 지금 얘기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훑어볼게요. 이거 69년도 신문이거든요. 이것이 컴퓨터. 이것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이 컴퓨터라는 신문에서 이런 게 실렸어요. 1980년대 미국 상점 거래는 현금이나 수표가 없어진대요. 그때는 아마 돈은 한낱 가치의 기준이나 부의 축적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69년도 신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아주 어렸을 때. 그쵸? 근데 누군가는 이걸 예견했고 써냈고 누군가는 이걸 읽었겠지만 그냥 흘려보냈겠죠. 누가 이걸 보고 그래 카드를 만들어야겠다, 신용카드를 만들어야겠다. 예전에는 이걸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텐데요. 누군가는 상상했고 누군가는 만들었고 개발했고 투자했고 유통했고 돈을 벌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는 여전히 돈만 쓰고 있죠. 밑을 한번 보실게요. 은행 창구에도 컴퓨터가 등장, 신속한 계산 처리를 한다. 컴퓨터가 계산인가요? 우리는 계산기로 배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계산기가 더 이상 아니죠. 나와 감정도 교류하잖아요. 이건 90년대 신문이에요. 90년대 중반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개인휴대통신. 내년부터 본격 개발될 예정이에요. 개인휴대통신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것 같은데 90년대에 그냥 개발될 예정이라고 쓴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옥 내외를 막론하고 위치에 관계없이 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별스럽게 다뤘어요. 신문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예견을 했고 써냈고, 누군가는 읽었고, 누군가는 투자했고 개발했고 유통했고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돈만 쓰고만 있죠.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 보고 나면 그냥 티슈로 또 닦으면 됐지, 언제부터 물총을 막 쏴대고 이런 게 언제부터 상식이었나요? 상식이 됐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사서 통화만 하면 됐지, 사진을 찍고 편집을 하고 뭐 PT도 만들고 별걸 다 하잖아요, 핸드폰을. 그게 바로 에이즐람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대로 그냥 의미가 있고 내버려 두고, 앞으로 우리한테 올 기회, 온 기회, 이것은 에이즐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저 얼마 전에요, 정말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첫째, 세일즈는요 파는 것이잖아요.
마케팅은 팔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전 뉴스킨을 마케팅이라고 생각했고요. 팔리게 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뉴스킨은 브랜딩이었었어요.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제가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저 여태까지요. 바디 갈바닉, 180도, TR90 이렇게 사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에이즐람미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엊그제 저희 집에 막 배송이 될까 하고 주문하고 나서 새벽부터 제가 일어나가지고 배송 중인가? 막 이러면서 막 살펴보고 광주에 와있네? 9시 20분에 문자가 띄고 오는 거예요. 오늘 배송됩니다. 바로 전화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저 찾으러 갔어요. 물류센터에 가서 찾아왔어요. 난 이렇게 흥분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날 설레게 하는구나. 난 정말 에이즐람미 사랑하는구나. 우리 정말 사랑해서 미쳐 날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12월 3일 세상에 없던 에이즐람미가 온다는데 단디 준비하셨나요? 단디 미치셨나요? 네. 대답을 하시면서도요. 저와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얼마 전에 컨벤션 다녀왔어요. 저 컨벤션 다녀오고요. 에이즐람미 제 손에 주어지면은 그냥 막 세상을 누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간절하게 철없이 아이들이 그냥 철없이 막 날뛰듯이 저도 그렇게 날뛰고 싶은데요. 희한했었어요. 그 느낌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더 미쳐 날뛸까봐 제가 좀 침울해지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형제라는 사장님들, 저의 파트너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더 잘할까봐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내 손에 들려졌는데 내가 못할까봐 좀 심장이 좀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는 거예요. 결국 쫄면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위로를 하고요. 제 스스로한테도 위로가 되는 영상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영상 많이 준비했죠. 네. 원래 제 강의가 1시간 반 강의거든요. 근데 들려드리고 싶은 건 다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듣겠습니다. 에이즐람미가 오는 소리예요. I don't think anybody is more conscious of the fact that he's still to score on the biggest stage and weigh himself. He needs to make a difference. 본인 The 아시죠? question is, can Neymar live up to the number 10 legend? 중압감, 그건 전설의 시작. 모든 걸 걸어. 지금 도전이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중압감, 부담감, 그런 거 다 우리는 전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즐겁기만 하겠어요? 설레기만 하겠어요? 좋기만 하겠어요? 우리는 전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전설을 쓰고 싶기 때문에, 내 역사를 쓰고 싶기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결심했어요. 중압감 느껴지면 느끼자.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 부담감 느껴지면 느끼자.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 내가 나 혼자 몸이라면 안 느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린 리더잖아요. 내 뒤에 보이지 않은, 내가 아직 리크루팅 하지 않은 누군가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 견뎌버리자. 중압감까지 있고 부담감. 그리고 내 형제라인 사장님들, 내가 센터를 책임지고 있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 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중압감 느끼면 같이 느끼자고 하고 11 축구 경기 11명 뛰잖아요. 그냥 팀이 돼서 한번 뛰어버리자. 신나게 한번 중압감 느껴가면서. 우린 전설이기 때문에, 우린 신화를 창조할 전설이기 때문에. 공감하신가요? 네. 그냥 뭔가가 온다면 그냥 막 온몸으로 맞서서 느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뜻대로 해라. Do you, be you. 네 자신 되어서 be here now. 지금을 살아라.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지도 마세요. 피할 수 없다면 왜 즐겨요? 그냥 피할 수 없다면 그냥 그때그때를 극복하세요.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만약에 말야라는 노래거든요. 사장님들, 만약에 말이에요. 69년도로 타임머신을 착 타고 갔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크레딧 카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혹은 내가 만들었는데 너 투자 조금 해보지 않을래? 혹은
내가 만들었고 투자도 다 끝났어. 너 나랑 같이 유통해보지 않을래? 하신다면 손을 잡으시겠어요? 뿌리치시겠어요? 당연히 잡아야죠. 난 이미 알고 있잖아요. ATM기를 누군가가 만들었대요. 저한테 69년도에 나 이런 거 만들었는데 너랑 유통 한번 해보고 싶어.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함께 하시겠어요? 뿌리치시겠어요? 당연히 함께 해야죠. 그렇다면 90년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대요. 저한테 나 이거 한번 만들었는데 너 나랑 유통시켜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아이 이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손 잡으실 거예요? 손 잡아야죠. 그리고 누군가가 정수기를 최초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수돗물 안 먹고 정수기물 먹는 시대가 올 건데 너 나랑 한번 손 잡아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손 잡으실 거예요? 안 잡으실 거예요? 손 잡아야죠, 당연히. 그렇다면 미래로 한번 시계를 탁 돌려볼까요? 2016년 1월 24일 통장에 돈이 들어왔대요. 누군가는 3천만 원이 들어왔고 누군가는 5천만 원이 들어왔고 누군가는 1억도 벌었대요. 그런데 누군가는 여전히 67만 원. 아찔하지 않으세요? 혹은 130만 원. 아찔하지 않으세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 그때 사업 한번 해볼걸. 그러고 그제서야 사업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공하려고 시작은 했잖아요.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행동을 조금만 바꿔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취해서 열심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을 딱 결심을 하고요. 광주에 첫 번째로 센터를 오픈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돼지머리를 놓고 손님들 초대해서 한번 오픈식을 열었는데요. 그날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도 맞이하지 못하고 바로 여수로 달려갔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를 다 키워주셨거든요. 저희 아빠와 같은 분이신데 그날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시계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남은 지금 지금 마지막 보루 저희 외할머니 저희 와이 제가 20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싶은 그 와이 더 열심히 하고 취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저만 해야 된다면 뭐 조금 늦게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제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의 시간도 가고 있고 여러분의 아이의 시간도 가고 있고 남편의 시간도 가고 있고 파트너의 시간도 가고 있고 누군가의 시간도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진지하게 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살아가리라. 내가 만일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쓸데없는 걱정은 덜어두고 행복한 고민만 하리라.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매 순간순간에 집중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빚을 지고서라도 여행을 가리라. 새로운 것을 겁내지 않고 해보고 후회하리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속 시원히 하고 살리라. 내가 만일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들을 알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리라. 다름을 이해하고 틀림은 포기하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리라. 어떤 이에겐 길다면 길고 어떤 이에겐 짧디 짧은 이내 삶이 수많은 실수와 경험들로 지나왔겠지만 더 많은 실수를 하며 느끼고 더 다양한 경험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리라. 전래호 씨가 쓴 시인데요. 부디 이 시를 내가 70에, 80에, 90에 읽으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힘은 약하지만 팀의 힘은 강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천만장자 조기철 사장님, 유선인 사장님, 저의 그룹장 윤영순 변우기 사장님, 그리고 저희 센터 식구들, 저희 그룹진들. 아무리 진수성찬도 내 배는 부르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배가 부르니까 내 역사를 쓰시고 내가 맛있게 먹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뉴스킨이 참 좋은 점이요. 위너가 한 명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 혼자 성공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다 함께 성공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도 말고
역경을 피해 도망친 곳에 낙원이란 없다. 포기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포기시킬 거다. 실패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실패시킬 거다. 저한테도 어쩔 때는 호랑이 나왔다, 어쩔 때는 고양이 나왔다 난리를 쳐요. 그런데도요, 결국 의도적인 노력이 저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한 상상하면서요. 이건 제 다이아몬드 시상식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 그룹 파트너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줬었어요. 팀 엘리트로 연상해서 전 다시 저를 시크릿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시한 현실 따위는 보지 마시고 꿈의 눈이 멀어가지고 오늘도 힘찬 발걸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위너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